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7월 12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해서 요 1차 측하고 요 2차 측 배관 내에 상태를 갖다가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펌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그 유수감지 장치를 우리가 프리액션 밸브를 사용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준비 작동 밸브를 이용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액션 밸브를 기점으로 해서 이 펌프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프리액션 밸브를 지나서 이 폐쇄형 헤드까지 이놈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가압 송수 장치에서 요 준비 작동 밸브 1차 측까지는 이 배관 내에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된 상태고요. 요 2차 측은 물이 채워져 있긴 한데 요 진공 펌프에 의해서 부압,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압력이죠. 그래서 1차 측은 항상 정압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정압은 플러스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차 측하고 요 2차 측을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1차 측은 요 배관 내에 항상 정압, 즉 플러스 압력이죠. 정압의 물이 가압되어 있는 상태고, 요 2차 측은 배관 내에 요 소화수가 부압,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압력으로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그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주차장에다가 요 3종 분말 소화 약제를 갖다가 사용한 소화 설비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주차장 바닥 면적 600m의 제곱이고 층고 높이는 4m. 그다음에 개구부가 있는데 1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개구부예요. 자, 물음 1번은 소화 설비에 필요한 요 약제 저장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분말 소화 약제, 요 전역 방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 요 1종, 그 다음에 2종하고 3종은 같죠. 그 다음에 4종. 그래서 K1, 다시 말해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요 약제 저장량,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최적 계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K2, 자동 폐쇄 장치가 없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약제 가산량, 요거 우리가 면적 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K1을 우리가 최적 계수, K2를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면적 계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종일 경우에는 최적 계수가 0.6, 그 다음에 2, 3종이 0.36, 4종이 0.24죠. 그 다음에 요 개구부 가산량은 4.5, 그 다음에 2.7, 1.8이죠.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호구역 최적이 여기 6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죠. 여기에다가 높이 4m를 곱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2400 세제곱미터가 되죠. 요게 바로 뭐예요? 방호구역 최적 부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부는 10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 약재 저장량 Q는 방호구역 최적 2400 요 세제곱미터에다가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요 3종이니까 0.36kg죠. 곱하기 플러스죠. 자, 개구부 면적이 10제곱미터예요. 요거는 자동 폐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산량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구부 1제곱미터당 5kg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5kg가 아니고 2.7이죠. 제가 CO2로 착각을 했네요. 5kg가 아닌 2.7kg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891kg가 약재 저장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추감용 가스로 요 질소가스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 필요한 질소가스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압용하고 요 추감용 질소를 사용할 경우에 가압용 가스는 약재 1kg당 40L를 더해줘야 되고요. 요 추감용은 약재 1kg당 10L 이상을 갖다 저장을 해야 되고, CO2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재 1kg당 20g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갖다 더해줘야 되죠. 추감용도 마찬가지로 CO2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추감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추감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할 때니까 약재 지금 필요한 소요 약재량이 891kg죠. 그래서 추감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할 때는 소요 약재량 1kg당 10L죠. 그래서 계산하면 8,910L죠. 그래서 이걸 세제곱미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니까 8.91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 약재의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 요 최적 계수 K1하고 면적 계수 요 K2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구역은 제한 설비를 갖다 설치해야 되는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물음 1번은 풍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량이라는 것은 풍속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면적을 갖다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풍속은 지금 2m/s인데 풍량 물어본 값이 뭐예요? 세제곱 분이에요. 그럼 풍속도 마찬가지로 m/분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풍속이 지금 2m/s죠? 그래서 2m/s니까 요 놈을 분으로 고쳐주려면 요 세크를 없애주고 우리가 분으로 고쳐주는 거죠. 그럼 1분은 60세크를 갖다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크가 서로 없어지니까 m/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단면적 얼마예요? 유효면적이 2제곱미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자, 2m/s니까 요걸 m/분으로 고쳐주려면 1분은 60세크 곱해줘야 되죠. 단면적이 지금 2m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40 세제곱/분이 되는 거죠.
다음에 물음 2번은 뭐예요? 배출기의 그 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배출기의 동력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Q, 풍량이 단위가 세제곱퍼 분이죠. 여기에다 전압, 요건 미리미리 AQ, 이걸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을 곱해주고요.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여유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음 2번에 보면은 풍량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죠. 그래서 그 2, 6, 12, 240 나왔어요. 풍량은 240 세제곱퍼 분이죠. 전압은 30mm AQ니까 30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요.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갖다가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다시 60으로 나눠주고 모터 효율 60%라고 주어져 있죠. 전동기 효율. 그래서 0.6. 그다음에 여유율 10%죠.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송풍기 동력 계산을 하면은 바로 요 2.16kW가 바로 송풍기의 그 동력이 되는 거죠. 즉 배출기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송풍기의 전동기 동력 계산하는 요 공식,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그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펌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요 맥동 현상을 갖다가 방지하는 대책 5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맥동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펌프를 갖다가 그 운전 중에 이 규칙적으로 토출 양하고 그 다음에 토출 압력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펌프를 그 기동하다 보면 펌프가 윙 이렇게 그 소리를 내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즉 압력계의 지침이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펌프를 갖다가 운전할 경우에 규칙적으로 요 토출 압력하고 토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요 변동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방지하려면 펌프의 요 양수량, 토출량을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주고, 배관 내에 공기를 제거한다든가 유속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유량을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이 5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거는 한번 5번 가죠. 자, 5번은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 직경이 40m인 요 플로팅 루프 탱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팅 루프 탱크는 요 플로팅의 F자하고 요 루프의 R자하고 탱크의 T자하고 해서 우리가 FRT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형 방출구를 설치해서 방출하려고 할 때 조건을 갖다가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FRT 탱크니까 요 특형 방출구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요 탱크 내면하고, 자, 이게 탱크라고 하면은요, 요게 탱크의 내면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탱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탱크하고 이 안에 FRT, 즉 그 플로팅 루프가 있다는 거죠. 이게 FR이에요. 플로팅 루프, FR이 되는 거죠. 요거는 불연성이에요. 그러면 요 액면이라는 것, 지금 여기가 지금 그
탱크 그 측판이 되겠고요. 여기가 뭐예요? 예, 굽돌이판이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굽돌이판이라는 것은 이런 그 불연성의 그 지붕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턱을 쭉 두르면서 뭐 벽돌 하나를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포를 여러분이 방사하면은 포가 방사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액면 부분에만 포를 방사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쉽게 여러분이 그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 내면하고 이쪽 면하고 요 굽돌이판의 요 간격이 몇 미터예요? 2.5m라는 거예요, 요게. 2.5m. 이쪽도 마찬가지로 2.5m가 되겠죠? 그럼 탱크의 지금 직경은 몇 미터예요? 탱크의 직경은 40m라는 거죠, 이건. 자, 그러면 요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요 전체가 40m니까 이쪽 2.5m, 이쪽 2.5m에서 5m를 빼주면 35m가 요 불연성 그 지붕의 직경이 되겠죠. 자, 물음 1번 보면은 수원의 양, 수용액의 양, 그 다음에 수원의 양, 그 다음에 포소와 약재 원액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용액의 양을 계산할 때는요, 요 탱크 요 액면의 요 단면적 A, 그 다음에 Q1, 표준 방사량이죠. 그래서 요 A는 단위가 뭐예요? 표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고요. 요 표준 방사량은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즉 1분의 액표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몇 리터씩 방사가 돼야 되냐. 요게 바로 표준 방사량 Q1이죠. 그 다음에 요 방사시간 T 분을 곱해주면 요게 필요한 수용액의 양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수원의 양. 자, 수원의 양은요, 수용액의 양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돼요? 물의 농도 있죠? 물의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원액의 양. 원액의 양은 마찬가지로 포 수용액의 양에다가 약재 농도 요놈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알면 물음 1번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직경이 40m죠. 그러니까 이쪽 2.5m, 반대쪽 2.5m를 빼면은 요 플로팅 루프가 35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액 표면적 A는 4분의 파이, D1, 요 전체 면적에서 요 플로팅 루프 요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D1의 제곱은 전체 단면적, D2는 요 플로팅 루프의 단면적을 빼주면 바로 요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 표면적은 4분의 파이 전체 직경 40m의 제곱에다 바로 요 플로팅 루프의 직경 35m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 액 표면적은 4분의 파이 40의 제곱 마이너스 35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Q1, 요 놈이 바로 Q1이 되는 거죠. 요 놈이 방사시간 T가 되는 거고, 요 놈이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즉 AQ1T나 ATQ1이나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수용액의 양은 70685.83리터가 되는 거고요. 자, 수원의 양은 요게 바로 뭐예요? 포 수용액의 양이죠. 여기에다가 물의 농도가 지금
그 약재의 농도가 3%죠. 그럼 물은 당연히 97%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97을 곱하면 필요한 수원의 양이 68565.26리터. 원액의 양은 마찬가지로 포 수용액의 양에다가 약재 농도 요놈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약재의 농도가 3%니까 요놈이 바로 포 수용액의 양이죠. 여기에다가 약재의 농도 3%니까 100분의 3을 갖다 곱해주면 2120.58리터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펌프의 분당 토출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펌프의 그 분당 토출량은요, 포 수용액의 양을 기준 방사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 수용액의 양이 70685.83리터, 이걸 20분 동안 방사해야 되니까 20분으로 나눠주면 펌프의 분당 토출량 해서 3534.29리터 per 분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동력은 그 물질의 비중량에다가, 여기선 물인데 약간 그 원액이 좀 섞여 있는 건데 거의 뭐 물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RQH 요놈을 102로 나눠주고, 요 Q가 세제곱 퍼 분이니까 요걸 세크로 나눠주기 위해서 60으로 다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물비중량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1000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요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3534.29니까 이걸 세제곱으로 하면 3.53이 되죠. 세제곱 퍼 분이 되는 거죠. 요놈을 그대로 대입을 한 거죠. 전량정은 100m로 하라고 되어 있죠. 102로 나눠주고, 효율은 60%가 아니고, 요 세제곱 퍼 분이니까 이걸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준 거죠. 효율은 60%니까 0.6, 전달계수 1.2에서 115.36kW가 바로 펌프에 필요한 그 동력이 되겠죠. 자, 물음 4번은 팽창비란을 구하는 그 공식하고 고발포하고 이 저발포의 기준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부피를 발포 전에 이 포 수용액에 부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 포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팽창비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그 포 컨테이너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용기가 있죠. 요 손잡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포 헤드를 거품을 갖다가 방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ml를 수용액이죠. 요거는 포 수용액 100ml를 갖다가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거품을 갖다가 채웠을 때 이 용기가 1리터다. 자, 1리터는 1000ml죠. 자, 그러면 수용액 100ml 갖고 거품 1000ml 만들었으니까 몇 배가 된 거예요? 팽창비가 10배가 된 거죠. 즉 발포 후에 요 부피를 발포 전 포 수용액의 부피로 나눈 것이 바로 팽창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 저발포는 팽창비가 20 이하인 거를 여러분이 저발포로 한다는 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의 그 저발포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저발포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예요. 담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포, 불화담백포. 그 다음에 이 고발포로 하는 건 뭐예요?
예,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건 이 합성, 계면활성 제포죠. 그래서 이건 1%, 뭐 1.5%, 2%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저발포는 전부 다 3% 아니면 6%형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합성 계면활성제 포만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25% 환원시간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여기를 써주면 돼요. 발포된 포의 25%가 수용액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25% 환원 시간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죠.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압력 챔버의 그 역할 쭉 나오다가 결국 뭐냐면 레인지하고 요 디프, 여러분이 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 압력 챔버에 가보면은 거기 압력 스위치에 보면은요 여기 눈금이 있고요, 여기 그 지침이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에 또 눈금이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레인지라고 써 있고요, 이쪽은 디프라고 써 있어요. 그럼 레인지는 뭐고 디프는 뭐냐? 레인지라는 것은 이 펌프의 작동 정지점이고요, 요 디프라고 하는 것은 레인지에서 설정된 압력에서 디프에 설정된 압력만큼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되는 압력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은, 자, 레인지를 뭐 0.5에 두었다. 그 다음에 디프를 0.05에 두었다. 그럼 펌프의 기동점하고 정지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동점은요, 자, 0.5에서 디프를 빼주죠. 0.05. 다시 말해서 0.45 메가파스칼이 되면 배관 내 압력이, 펌프는 기동이 되는 거예요. 정지점은 그대로 레인지 값이에요. 0.5 메가파스칼이 바로 펌프의 정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설명하라고 하는데, 레인지는 그냥 여러분이 펌프의 작동 정지점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디프는 레인지에 설정된 압력에서 디프에 설정된 압력만큼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하는 압력의 차이를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여러분이 이거 쉽게 이해만 하시면 쓸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에서 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압 송수 장치에서 그 건식 밸브까지, 여기 펌프가 있고 여기 수직 배관이 있고 여기에 요 드라이 밸브가 있다. 이쪽에는 폐쇄형 헤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에서 이 건식 밸브 요 1차 측까지는 가압수죠. 그럼 요 2차 측은 압축 공기죠, 대부분. 물론 질소도 사용하는데 압축 공기예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요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더라도 이 압축 공기 때문에 가압수가 늦게 도달이 되죠. 이런 그 단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요 배관 끝부분에다가 설치가 되든가 아니면 요 건식 밸브에 설치가 되죠. 그게 바로 엑셀레이터하고 익조스터죠. 그래서 배관 끝부분에 쓰는 것이 익조스터, 그 다음에 요 건식 밸브, 드라이 밸브에 설치하는 것이 엑셀레이터죠. 요 두 가지 여러분, 요건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아마 다 암기를 했을 거예요. 엑셀레이터하고 익조스터, 즉 배기 가속 장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자, 문제 8번은 다음 어느 실의 평면도인데 요 A 급기 가압하고자 할 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총 합성 틈새 면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A실이고 여기에 문이 있죠. 여기에 문이 있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여기에 문, 여기 문, 여기 문, 여기 문이 있죠. 자, 그러면 요 A실에다가 어떤 그 급기 가압을 해서 실내하고 실외의 압력 차이를 얼마를 두는 거예요? 네, 실외부의 대기압력이 101300, 그 다음에 실내 유지압력이 101500이죠. 다시 말해서 압력 차이가 얼마예요, 이게? 예, 200파스칼이네요. 그 다음에 요 각 실의 요 틈새 면적은 0.01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합성 틈새 면적. 시험에는 대부분 이제 그 직렬하고 병렬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직렬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실이면 여기가 출입문, 여기가 출입문, 여기가 출입문이면 1, 2, 3 이놈은 무슨 관계예요? 요 끝부분만 실외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실이 있으면 여기 출입문, 여기 출입문, 여기 출입문이면 이게 전부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 이걸 병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병렬은 그대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병렬일 경우에는 1, 2, 요 3에 틈새 면적을 다 더해주면 그놈이 바로 총 합성 틈새 면적이 되고, 직렬일 경우에는요, 요 합성 틈새 면적은 요건 루트 1번 A1의 제곱분의 1, 2번 A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A3의 제곱분의 1을 해주고요. 다시 분의 1이 되는 것이 바로 직렬 그 관계인 합성 틈새 면적의 총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구하는 방법은요, 우선 이쪽 문하고는 무슨 관계 같아요? 보시면 요쪽 문은 외기하고 직접 연결된 문이고 얘는 이 실하고 연결된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무슨 관계예요? 직렬 관계예요. 그래서 요 5번하고 요 6번은 서로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합성 틈새 면적은 루트 0.01의 제곱분의 1, 요것도 0.0이죠. 0.01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루트 씌우고 계산하면은 0.00707 미터의 제곱이 5번하고 6번, 요게 5번하고 요 6번이죠. 요거 둘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더한 면적이 여기에 출입문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0.00707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외부, 얘도 외부죠. 세 개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병렬 관계죠. 외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 3번부터 6번까지의 총 합성 틈새 면적은 요 놈이 0.01, 요 놈이 0.01이죠. 그래서 둘 더하면 0.02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 놈 0.00707. 그래서 계산하면 0.027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또 다 지금 합성 틈새 면적을 계산했으니까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 돼. 여기에 해든 상관없어요. 요 놈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0.02707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셋은 무슨 관계예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 0.01이죠. 요놈도 0.01이죠. 그래서 0.01의 제곱분의 1. 요놈 0.0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요거 0.02707의 제곱분의 1. 루트 씌우고 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총 합성 틈새 면적이 0.0068415제곱미터죠. 그래서 소수점 5개짜리까지 답하라고 그랬으니까 0.00684가 답이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실 A에다가 급기 가합해야 될 그 풍량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풍량 계산은 요 0.827 AP의 총 합성 틈새 면적 A죠. 여기에다가 루트 P죠. 그래서 요 P는 단위가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요걸 지금 다시 표현하니까 0.827AP의 2분의 1승이죠. 결국 요 루트 P라는 것은 결국 요거 P의 2분의 1이라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시계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0.827에다가 총 합성 틈새 면적 0.00684죠. 루트 실내하고 실외의 압력 차이 200파스칼이죠. 그래서 루트 200. 그래서 계산하면 0.07998 세제곱 퍼 세크인데 리터 퍼 세크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1000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80 리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체절 운전 방법을 3단계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체절 운전은 이 펌프가 있으면은 이 토출축에 여기 체크 밸브 있고요. 이후에 개폐 밸브 들어가죠.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성능시험 배관, 개폐 밸브 들어가고요. 여기 유량계 들어가고, 여기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는 바로 릴리프 밸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체절운전이라는 것은 이 밸브, 성능시험 배관에 있는 이 개폐 밸브 폐쇄하고, 토출축에 있는 개폐 밸브 폐쇄하고,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켜서 배관 내 일정한 압력이 되면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절운전 3단계로 설명을 하고 그랬으니까 우선 이 주펌프의 이 토출축 개폐 밸브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MCC 제어반이 있죠. 그래서 MCC 제어반에서 펌프를 갖다가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거죠. 수동으로 기동시키면 요 어느 압력 이상이 되면은 릴리프 밸브가 개방이 되죠. 그 압력이 체절 압력 미만인지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그럼 체절 압력은 뭐냐? 자, 여기 펌프 명판에 100m라고 쓰여 있으면 요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요게 바로 1메가파스칼이죠. 체절 압력은 요게 바로 정격 토출 압력이에요. 정격 토출 압력의 1.4배 미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정격 토출압이 1메가파스칼 곱하기 1.4, 그러니까 1.4 메가파스칼 미만이 체절 압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 10번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소화 설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진 설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동 소화 설비예요. 주로 이제 자동 소화 설비인데 요 옥내 소화전에
요 놈이 별도로, 요거는 그 자동소화 설비가 아니지만 요건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요 놈이 바로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그 설치 유지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내진 설계 대상,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